다크나이트 트릴로지 두 번째 이야기 네. 다크나이트입니다. 네. 2008년작이고요. 네. 그리고 물론 제가 듣기로는 많은 남성분들이 자기의 인생 영화를 꼽으라고 하면 다크나이트를 뽑는다고 들었어요. 남성들이 네, 그래도 많은 남성분들이 내 인생 영화 다크나이트 이러면 여자가 이게 남자들의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확실히 그죠. 약간 조커에 대한 동경이라기보다는 좀 멋있잖아요. 네, 매력적이에요. 조커가. 맞아요. 아 조커 때문에. 조커 때문에도 가장 조커 크죠. 때문이구나. 네, 조커 가장 크죠. 약간 히스레죠. 거친 느낌? 아. 정제되지 않는 네. 그런 마초 같은 느낌. 맞죠. 멋있긴 해요. 그렇구나. 근데 사실 저도 어릴 때 이거를 봤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고등학생 때 이걸 봤었는데 별 아무 감흥이 없었거든요. 여고생의 마인드에는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고생이니까 여고생한테 뭐야 영향 안 줬다. 이렇게 하고 그냥 보고 끝 영화였는데 뭐야. 커서 봤더니 다르더라고요. 이젠 달랐어요. 아 이래서 인생 영화 꼽으시는구나를 이제 이해했어. 맞아. 다크나이트가 아바타 개봉 전까지는 타이타닉이 1위, 그다음 다크나이트가 2위, 북미 역사상 최고 수익을 낸 영화였다고 해요. 그다음 아바타한테 따라잡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 뭐가 제일 재밌어라고 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크나이트를 얘기한다고 할 정도로 되게 명작으로 아직도 인정받고 전설이죠. 있는 영화죠. 네. 그리고 배트맨 영화 중에서 최초로 배트맨이 이름에 안 들어간 영화이기도 해요. 그래요? 근데 배트맨뿐만 아니라 보통 히어로 솔로 무비에 히어로 본인 이름이 안 들어간 영화가 지금 생각이 안 나거든요. 맞아요. 아이언맨 1, 2, 3, 네. 토르, 라그나로크 뭐 이렇게 하지 토르 뒤에 지우고 라그나로크만 쓰는 뭐 그런 영화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없죠. 이게 마케팅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은 이거는 완전 배트맨 영화인지도 모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되게 대담하게 배트맨이란 이름을 타이틀에서 뺐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이거는 감독의 영향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긴 한데 굳이 1편은 근데 배트맨 비긴즈였고 그 말 그대로 배트맨 시작이었고 근데 다크나이트 라이즈란 말이죠. 네. 근데 이거 영화를 봐도 주제가 다크나이트가 어둠의 기사인데 영화 주제에 맞게 제목을 지은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논란의 패기 아닐까요? 굳이 배트맨이라는 이름을 안 해도 사람들이 포스터 보고 그러면 알아볼 거다. 단순히 감독의 패기. 모르겠네요. 네. 배트맨에 꼭 배트맨 들어가야 돼? 맞아, 그럴 수 있겠다. 난 뺄 건데? 약간 맞아요. 패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다크나이트가 사실 이렇게 약간 어둠의 기사, 어둠 속에서 있는 히어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배트맨의 전작들 아까 그 슈마허나 뭐 팀버튼 작품들을 보면 배트맨이 자기 정체를 숨긴다기보다는 정체는 숨기는데 약간 배트맨이 완전 히어로예요. 마블 히어로처럼. 그래서 배트맨이 어디 떴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구경 가고 배트맨 여기 좀 봐줘요 막 이러면서 막 완전 인기 스타란 말이에요. 인기스타. 거기서는. 근데 그 배트맨이 완전 다른 이미지로 여기서 그려지니까 약간 히어로로서의 그런 쾌락이나 즐길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약간 정말 악을 처단하는 데만 모든 힘을 쏟는 어둠 속의 히어로다라는 모습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근데 배트맨 하면 히어로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일단 제목에서도 그걸 지워버리고 얘는 더 은밀하게 가겠다. 얘는 그 일반적인 히어로물이 아니다. 배트맨, 다크나이트 이러면 사람들이 선입견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뭐 히어로 좋다는 영화인가 보네 이럴 수 있는데 배트맨 이름조차 제목에서 지운 거죠. 그래서 더 극대화시킨 것 같아요. 그의 고독함을. 저는 그게 확실한 게 그 팀버튼의 배트맨을 요번에 또 봤어요. 1편만 봤는데 확실히 그 어떤 느낌이냐 팀버튼 특유의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느낌이 나기도 하고 놀이동산 같은 느낌?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느낌이 막 들었어요. 되게 그런 뭔가 즐길 거리 진짜 말 그대로 오락 영화였는데 다크나이트는 오락 영화는 아니잖아요. 이게 되게 깊고 철학적인 얘기도 많이 들어있고 되게 진지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갱스터 하여튼 그런 무비 같은 느낌? 확실히 히어로물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그 폭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영화 타이틀에서부터 논란이 그리는 배트맨은 어떤 형상인지가 좀 드러난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네. 이제 영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3명의 남자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 조커, 또 하비 덴트, 그리고 이제 브루스 웨인, 배트맨 씨 이렇게 3분이 계신데 이 3명의 각각의 서사와 특징을 중심으로 한번 영화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사실상 다크나이트의 주인공이라고 하셨던 이제 조커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약간 제일 첫 번째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아, 그 은행 터는 거. 은행 터는 장면. 그 장면도 되게 명장면으로 많이 꼽히더라고요. 진짜 많이 나오죠. 패러디도 많이 됐다고 패러디. 하시고 이제 조커인지 광대인지 아무튼 가면을 쓴 강도단들이 이제 은행을 터는데 이제 사실 이 강도단들은 조커가 조직을 한 거죠. 은밀하게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섭외해서 만든 조직된 강도단인데 이제 그들이 은행을 털기 전에 조커가 각각의 단원들한테 서로 쏴서 죽이도록 약간 은밀하게 지시를 해놔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충실하게 그 강도단들은 임무가 끝나자마자 옆에 동료를 죽이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조커 본인도 가면을 쓰고 강도단의 일원으로 현장에서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내가 조커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안 하고 들어간 자기도 거죠.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다 지시를 해놨어. 나도 쏴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위험한데. 그런데도 자기가 거기까지 뛰어들어가지고 같이 털어요. 자기는 그냥 뒤에서 보고만 있어도 될 텐데. 그러고 나서 정말 그 동등한 조건 속에서 그리고 다 막 악독한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 결국 최종 살아남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 조커가 자기 목숨을 얼마나 개의치 않아 하면서 스릴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악당인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거기서 조커가 죽을 뻔하기도 해요. 가면 쓴 다른 악당이 조커를 죽이기 전에 그렇죠. 직전에 버스가 돌진해가지고 근데 그때도 되게 여유롭잖아요. 아니 나는 너 아니고 버스 드라이버 죽일 거야 이러는데 버스 드라이버? 이랬는데 갑자기 버스가 그러니까 치고 들어와서 타이밍 안 맞았으면 어쩔 뻔. 근데 그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치밀해요. 되게 치밀하면서도 너무 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삐끗하면 정말 죽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정말 순수한 악당이다. 얘는 그냥 악이 좋아서 하는 악당이다. 약간 이런 거를 되게 잘 보여줬고 그리고 또 막 두 번째 그 다음 정도 시퀀스였나? 거기서 혼자 깽단에 쳐들어가는 장면도 나와요. 맞아 있어요. 혼자 들어가가지고 혼자. 내가 배트맨 죽일 테니까 뭐 너네 돈 반 나한테 보내 뭐 이런 제안을 혼자 하는데 그 깽단에 혼자 쳐들어가면서 그냥 연필 하나랑 수류탄 하나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 깽단 두목들이 모여있는 거물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근데 거기서 막 연필 하나로 막 한 명 제압하고 이게 그러니까 연필을 딱 이렇게 해놓고 좀 있으면 이 연필이 사라질 거야. 마술로. 하고 나서 누가 제압하러 오니까 탕 연필에다 머리 박아가지고 그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짜잔 막 이러면서 맞아요. 되게 끔찍한 장면을 생각해보면 근데 너무 여유로워. 항상 여유로워요 조커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 모여있는데 마음 먹으면 수류탄이고 뭐고 제압해서 조커 이렇게 제압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총 한 방 그냥 쏘면 죽어요. 해가지고 하면 될 텐데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걸 보여주냐면 그 갱스터들도 나쁜 사람이긴 한데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나쁜 사람들이 단순히 나쁜 사람들이 그런 광기 어린 사람을 못 이긴다는 걸 되게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막 그 갱스터들은 돈을 원하고 권력을 원하고 맞아. 어떤 원하는 게 있는 그런 악당들은 결국 악이 좋아서 하는 악당을 이기지 못한다. 다르죠. 목적이 다르죠. 되게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후반부에 가면은 그 홍콩 기업인 범죄자를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사람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또 계략이었어.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계략이었잖아요. 근데 아니 악당이 무슨 경찰 그 형무소에 그냥 제 발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맞아.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다 보면서 얼마나 스릴을 즐기는지 알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얼마나 질긴 생명력을 가졌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질긴 생명력.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 죽는 거예요. 맞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빨리 죽거든요. 아 그러네. 네. 전쟁 같은데도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죽음을 두려 어설프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항상 먼저 죽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조커는 딱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음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여유롭고 결국 살아남은 자가 되더라고요. 조커가. 그러네. 이게 조커 캐릭터의 그렇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약간 조커는 사람에 대해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 심리를 잘 아는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사회 게임이라고 해서 배를 폭파시킬 게임도 하는데 결국에 이 근원은 두려움인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걸 이용하는 잘 이용하는 사람. 역이용한 거다. 네. 맞네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조커의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볼게요. 조커가 그 흉터가 있는데 입 주변에 그쵸. 이렇게 찢어진 조커 찢어졌죠. 트레이드마크 흉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얘기를 해요. 기억나세요? 혹시 네, 영화 중에 압니다. 장면은 이제 조금 다른 장면이긴 한데 한 번은 아빠가 나 웃으라고 이거 찢어줬어 이러고 레이첼한테 하고 한 번은 뭐 자기도 뭐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걔가 이렇게 찢은 거야 하고 두 가지 다른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게 진실이었다고 보세요?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죠.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둘 다 거짓일 수도 그럴 있는 수도 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아무 말이나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 보통 영화에서 악당도 약간 서사가 나오잖아요. 어떤 게 맞아요. 있냐면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베논이나 그 탈리아 그 악당 애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걔네도 아까 말한 그 우물에서 고생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빠 눈물 아싸 얼굴에다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걔네도 이런 악당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관객들이 맞아요. 악당을 약간 일말에 이해를 하게 되는 장치를 만들어요. 근데 조커도 막 어릴 때 너무 불우해가지고 아빠가 사이코패스여서 아빠가 입을 찢어가지고 그래서 애도 사이코패스가 됐어 이렇게 하면 아이고 불쌍해라 사람들이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거를 다 없애는 거예요. 전사가 전혀 안 나오죠. 과거 해상도 안 나오고 조커만. 조커가 아빠한테 저렇게 된 건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맞아. 그냥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냥 그런 악당으로서 딱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웠던 것 같기도 하고 더 맞아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커는 그의 서사나 그의 뭐 당위성을 모두 배제하고 없어 아무것도. 그냥 현재의 행동 자체에만 관객들이 집중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서사를 다 배제를 함으로써. 그러면서 항상 막 Why so serious라는 대유행어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흉터가 어떻게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해. 뭐가 심각해 그냥 재밌잖아. 약간 이런 거를 더 극대화해 주는 게 약간 그 흉터 스토리가 약간 그런 장치였던 것 같아요. 맞아. 또 두 번째로 넘어갔을 때 그 깽단으로부터 배트맨을 죽였다고 돈을 보상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 돈이 이제 현금으로 산더미처럼 쌓여 진짜 있잖아요. 쌓여 산이에요, 진짜. 근데 너무 아까운데 이제 조커가 그걸 불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깽단도 시겁을 하죠. 이거 왜 이러나? 우리랑 똑같이 돈을 원하는 거 아니었어? 이랬는데 조커가 이제 돈이 뭐가 중요하냐? 메시지가 중요하지.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광기 어린 모습을 보여주면서 돈을 다 불태워 버리는데. 여기서 조커가 말한 메시지가 뭐인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돈을 불태움으로써 그러니까 돈을 불태운다는 건 뭐 간단하게 나는 돈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돈이 목적이 아니다. 그걸 나타내고 메시지가 중요하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억나세요? 메시지는 돈이 중요하지 않고 나는 미쳤다. 메시지는 나는 미쳤다. 나는 미쳤다. 그런 거 아닐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약간 조금 좀 길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좋습니다. 괜찮나요? 궁금하네요. 네, 그 조커는 약간 조금 물론 그 당시에 나오는 악당들이 대부분 그렇지만은 그 비긴즈에서도 말했다시피 약간 그 제도라는 거를 되게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우리 사람들끼리 간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사람들끼리 지켜야 할. 근데 이게 너무 사실은 어기기 너무 쉬워요. 부정부패가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윗선에서 조용히만 하면은 이게 정확히 집행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조커의 과거사는 나오지 않았겠지만은 가난하고 되게 어려운 불우한 과거를 보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가정을 전제로 우리는 나름의 약속이라 하고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제도가 정확히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커가 나중에도 말을 해요. 병원에서
나는 아나키즘을 실현시키고 싶다. 뭐 무정부주의를 추구하고 싶다. 이런 것처럼 제도라는 것들은 내가 약속하지도 않았고 이건 너무 깨지기 쉬운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제도는 이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세운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현 시대에. 현 시대에 적합하지 않고. 그럼 남는 게 뭐냐? 우리의 본능이다. 이 본능은 뭐냐? 두려움인 거죠. 그러니까 배에서도 조커는 장담했을 거예요. 아마 배에서 누군가 누를 것이야. 죽기 싫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장담을 했다가 나중에 약간 실망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장담을 했을 건데 이제 뭐 나중 이야기지만 논란은 그걸 통해서 아니 우리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 아니야. 결국 아직 이성은 남아 있어. 이런 것들을 메시지로 던지고 싶었을 텐데 조커가 생각하는 건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또한 어떻게 보면 허상인 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네. 와 이런 해석은 처음 들었는데요.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인 것뿐이에요. 맞네. 제도 종이 쪼가리입니다. 그러네요. 네. 돈은 제도죠. 네, 그렇죠. 근데 불태운다는 거는 나는 이런 제도에 순응하지 않겠어. 그 메시지가 뭐냐? 우리 본성이다. 내가 이런 행동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죠. 스스로에게. 제도를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부정하는 거. 제도는 그래서 그 되게 조커들이 아니라 조커는 빈민들에게 되게 인기 많은 그런 느낌인 거죠. 윗선들은 경찰과 제도를 수호하는 경찰과 법관들은 잡으려고 하지만 빈민들은 그들을 추앙하는. 그렇죠. 지지할 수밖에 없죠.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태웠고 중요하지 않아요. 돈은. 맞아. 돈은 전혀 허상입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가난했다면 진짜 그 사람이 조커가 가난했다면 돈이 없는 거에 대한 진짜 피 맺힌 한이 있을 거고 그쵸. 그래서 돈이 또 증오의 대상이 되고 돈 자체를 없애버리겠어. 그럴 수 있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냥 메시지를 던진 거죠. 돈 자체를 모두 없앤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 돈은 허상이고 우리에게 남는 건 본능뿐이야. 근데 실제 돈이 허상이긴 해요. 그거는 그냥 인간의 제도 약속일 뿐이지. 그쵸, 네. 뭐 우리가 달러를 돈이라고 하지 말자. 그러면 그냥 종이 쪼가리 뿐이에요. 그쵸. 실제로도 그렇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해석을 잘 해주신 것 진짜 같아요. 이런 해석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요? 너무 놀라워요. 멋있어요. 네. 조커 멋있는 사람인데요. 오길 잘했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해석이면 진짜 조커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제도 그런 장면을 계속 보여주고 그렇죠. 사실 이 장면이 아니라 그 하비덴트를 이제 타락한 하비덴트를 타락시키러 그 병원에 갔을 때 되게 직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까 아나키 발언도 사실 여기서 하고 사람들은 뭐 내가 시장 하나 죽인다 그러면 아주 막 다 발광을 하지 이러면서 막 정부를 비판하는 말을 하면서 그때 하비덴트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혼란의 가장 큰 미덕이 뭔지 알아? 이런 질문을 해요. 하비덴트한테. 뭐죠? 혼란의 가장 큰 미덕은 공평함이야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조커가 던지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아니면 악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간에 그냥 혼란 앞에서는 공평해진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혼란과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는 그냥 한 명의 그냥 놀란 사람이 될 뿐이지 너네가 무엇도 아니가 된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믿고 있는 그런 너의 정체성 그리고 너가 지금 따르고 있는 사회의 제도들 그거는 혼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다 공평해. 이런 거를 계속 직관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커는 그 당시에 되게 계몽을 하러 온 사람 같아요. 진짜 이 우매한 시민들아 들어라. 너네가 저 부패한 제도 외계속 믿고 있니? 제도는 다 허상이야. Why so serious? 이러면서 이 사람 철학자 같은 계몽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 같은 느낌도 철학자죠 사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조커가 머리도 되게 좋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 자기가 하는 행동은 다 메시지가 있고 다 앞날을 보고 막 이게 남을 속이면서 막 가잖아요. 모든 행동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이런 계획으로 침투하고 막 누굴 빼내려고 들어가고. 맞아요. 와, 그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하비덴트 장면에서 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뭐 범죄자 같아? 아니야, 나는 그냥 선각자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선지자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배트맨 치조실에서 얘기했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자기도 알고 있는 거야. 나는 그냥 너네를 깨우러 왔어. 내가 특이한 게 아니야.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되게 유니크한 악당이에요. 진짜 유니크한 것 같아요.
메시지가 확실해. 아니 진짜 다른 악당들을 보면 목적이 뭐 진짜 돈이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세계 멸망을 시킨다거나 네. 정복하고 싶어.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목적인데 조커는 파면 팔수록 좀 깊이가 있네요. 맞아요. 네, 철학적이네요.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죠. 맞아. 그리고 이제 조커의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아까 말한 사람의 심리를 파고드는 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통달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이렇게 조작하기도 이제 너무 쉬운 입지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강도들끼리 서로 죽이게 할 때도 사실 조커가 뒤에서 너 미션 끝나고 나면 꼭 옆에 죽여야 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이면 너가 가져갈 몫이 좀 늘어날걸? 약간 이렇게 힌트만 던지고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강도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얘를 살리고 좀 업무의 그 성공률을 높여볼까? 아니면은 얘를 죽여가지고 제 말대로 내 몫을 좀 늘려볼까? 선택을 하게 되는데 결국 모두가 후자를 고르죠. 그러니까 모두. 그러니까 약간 조커는 항상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줘요. 이거 꼭 해야 돼?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너 이렇게 하면 좋을걸? 너 이 둘 중에 한 명 구해야 될걸? 약간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주는데 그럼 더 끌리네요. 그 사람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면서 약간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와 진짜 고단수다. 되게 고단수예요. 그냥 이걸 하라 그러면 나 싫어 안 해 그러면 할 수도 있는데 끝나잖아 그냥. 살짝 힌트를 계속 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래서 그 유명한 취조실 장면에서도 배트맨한테 이제 레이첼이랑 하비덴트가 각각 다른 곳에 납치되어 있는데 맞아. 너는 한 명밖에 못 구해 이러면서 선택지를 주죠. 거기에서도 이미 배트맨은 그러면은 사실 둘 다 구하고 싶은데 한 명을 구함과 동시에 한 명을 죽게 내버려 둬야 되는 상황에 빠지면서 또 혼자 엄청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그것도 번째로 근데 그것도 속였잖아요. 원래 자기는 레이첼을 구하러 간 건데 가고 보니까 하비덴트가 스위치돼 있었잖아요. 바뀌어 있어가지고 두 번 고통을 주었죠. 일부러 조커는 레이첼을 구하러 갈 거 알고 바꿔놓은 거잖아요. 알고 있죠. 얼마나 조커같이 통달한 사람 입장에서는 배트맨이 얼마나 쉽겠어요. 조커 손 안에서 놀아나는 거 아니에요? 놀아나고 있는 레고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는 게 너무 보이는 인물처럼 보였을 거예요. 배트맨은 또 레이첼을 못 구한 것 때문에 평생 이 마음에 짐이 돼가지고 3편까지 또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와 진짜 조커 나빴네. 나쁜가 동시에 배트맨도 계몽시키려고 한 거죠. 그렇죠. 나처럼 이렇게 되라. 너도 저거 다 놔버려. 나랑 그냥 놀자. 약간 이런 멘트를 계속 치거든요. 맞아.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배 씬이 나오는데 이제 고담시를 탈출하는 시민들이 이제 무고한 시민이 탄 배 하나, 이거 정말 무슨 사회 실험 같이 하잖아요. 무고한 시민이 탄 배 하나, 그리고 그 범죄자들이 탄 배가 하나에서 두 배가 이제 고담시를 탈출하려고 출발을 하는데 이제 그 두 배를 폭발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서로 스위치해서 주잖아요. 상대의 배를 폭발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나서 일정 시간 동안 안 누르면은 둘 다 죽는 거다. 빨리 눌러라 이런 식으로 12시. 사회 실험을 12시까지 진행을 하죠. 근데 이제 결국 다들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또 조커 특유의 선택지를 준 거예요. 둘 다 죽거나 아니면은 상대방만 죽이고 너는 살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배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결국 여기서 제가 이 장면을 좀 찾아봤는데 이 장면을 되게 다크나이트 최고 명장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이음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약간 조커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누르잖아요. 그쵸. 결국. 그래서 아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 일말의 약간 양심이 있고 조커 정도로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장치로 설명을 많이들 하시던데 저는 조금 다른 느낌을 또 좀 받았거든요. 어떤 게 있었냐면 사실 그 각각의 배에서 둘 다 누르려고 그래요. 누르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눌러 막 이러고 범죄자들도 줘 내가 누를게 막 이러면서 하는데 결국 이제 그 시민들이 탄 배에서는 투표를 하죠. 민주주의 투표를 하죠. 이것도 웃겨요. 쟤를 죽일지 말지 민주주의로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데 정했어요. 그래서 죽이는 게 과반수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버튼을 누를 용기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이제 시민을 두 번 디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놀란 감독이 두 번 디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죽이고 싶은데
그 버튼을 눌러서 그 업보를 감당할 자신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약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안 눌렀다기보다는 내가 총대 매고 싶지 않아서 못 누른 거예요. 둘 다. 약간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거든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생각나네. 쥐들이. 누가 갈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가잖아요. 쥐가. 맞아요. 내가 죽는데.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임과 동시에 약간 그러면서 용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기적일 용기도 없다라는 식으로 인간의 추한 모습을 사실 2번 보여준 장면이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하긴 나중에 살아남았어도 그 투표를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자기가. 그쵸. 배는 결국 안 터지고. 떳떳하지 못했겠지. 애들이랑 같이 탔는데 엄마 아빠가 그냥 상대 배 터트리자고 투표를 했으면 애들 앞에서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겠어요. 부모로서. 그러니까 되게 추한 모습을 되게 잘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둘 다 어차피 죽는데 우리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터트릴 수 있는데.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내가 무고한 시민배에 탔어.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되게 기가 막히게 결국 둘 다 안 죽긴 했지만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죽는다고 쳐요. 버튼을 안 누르면 둘 다 죽는다고 쳐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누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상대배는 범죄자만 탔대.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죄책감이 좀 덜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도 누르고 싶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맞아. 근데 논란은 아마 그걸 통해서 물론 그 인간의 나약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민주주의를 통해 투표는 쉽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익명이니까 투표는 쉽게 해서 결국에는 배를 터뜨리자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한 개인이 이거를 처벌하기는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내 손을 더럽히기 싫고 맞아. 양심의 일말의 가치가 있는 거지. 내가 이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권한을 가졌다는 어떻게 보면은 권력의 크기에 비해 내가 한 사람으로서 개인은 되게 작은 존재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있다. 그 정부가 있고 제도가 있고 법이 있는 거다. 너희가 우리 개인은 이걸 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 시민들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 대신해서 집행해 주겠다. 뭐 이런 것.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단체의 힘을 개인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단체의 힘을 강조하고 싶었던 게 바로 논란 생각 아닐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나는 게 아까 투표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허점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다수결의 의견을 이게 실제로 선거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많은 표를 받았어도 내가 상대방보다 표를 덜 받으면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49.9%랑 50.1%랑 그러면 그 사람을 지지해줬던 다른 사람들의 표는 다 그냥 증발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뭘까? 근데 항상 근데 다수결이 옳은 것도 아니고 다수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영화에서처럼.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의 허점을 진짜 잘 보여준다. 네. 다수결이 항상 옳지는 않죠.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되게 여러 가지 사회 제도와 인간의 마음의 디스를 완전 복합해서 잘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그 범죄자 배에 어떤 등치 좋은 흑인 아저씨가 계속 앉아서 상황을 보고만 있다가 멋있어요. 마지막에 너 용기 없어서 못 누르는 거지? 내가 눌러줄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무력으로 너한테 그거 뺏었다 그래. 그럼 너 괜찮잖아. 그러면서 되게 뭐 쿨하게 가져가요. 그래서 터트리는구나 했더니 강물에 이렇게 스위치를 빠뜨리잖아요. 맞아. 그 장면이 저는 오히려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진짜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범죄자면서도 범죄자임을 아니까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아저씨는. 네. 그러면서 차라리 쟤네를 살리고 우린 여기서 그냥 그만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자기 스위치를 버리고 죽을 생각을 한 거죠. 그때 그쵸. 시민을 위해. 그래서 진짜 약간의 그 약간 배트맨 전체적으로 이게 나오는데 소시민 히어로가 한 번씩 계속 꾸준히 나와줘요. 근데 저는 그 흑인 아저씨도 되게 소시민 히어로 같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무고한 시민들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 같은 범죄자들을 그냥 희생하자 이러면서 스위치를 버리는 그 쿨한 모습. 네, 저는 약간 거기서 좀 감동을 받았어요. 또 반면에 시민이 탄 배에서는 그 아저씨 되게 좀 아저씨가 용기 좀, 있는 척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 내가 누르겠어 해가지고 결국 막 망설이다가 못 눌러. 그 아저씨는 좀 찌질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네. 시민보다 범죄자에서 약간 좀 소시민적 히어로 모습을 좀 잘 보여줬던 것. 또 제가 방금 생각난 건데 이게 재밌는 게 두 배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 핸드폰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소통이 서로 이제 만약에 소통을 할 수 있었다면 이것도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면 야 너네들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서로 토론하는 거 전화로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누가 살아야 될지 뭐 이런 식으로 장면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또 달랐을 것 같아요 상황이. 근데 사실 그 어떤 논리로도 시민을 살리는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토론해보자. 범죄자를 살려야 된다는 논리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범죄자는 항상 죽어야 되나? 범죄자도 생명인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선 사실 범죄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알고 범죄자 본인이 그냥 죽겠다고 자폭하겠다고 자기 스위치를 바다에 버린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어. 확실히 놀란 감독의 특징이랄까 이게 저는 이제 지난 시간부터도 많이 이제 생각하는 건데 어떤 절묘한 상황 선택해야 되는데 되게 절묘한 상황을 되게 잘 만들어요. 그죠? 이거 보는 관객들도 조마조마한 거예요. 막 12시 저 사람 죽으면 어떡하지? 누가 누르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을 진짜 잘 만들어요. 이런 맞아요. 너무 좋아. 몰입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논란도 논란이지만 조커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쪼물락쪼물락을 잘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미묘한 심리를 자극해서 갖고 놓은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냥 갖고 노는 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 안에 그런 악함을 발견하고 타락하게 계속 만들거든요. 조커가.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하비덴트죠. 맞아요. 하비덴트를 완벽하게 조커가 타락시키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하비덴트 인물 설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하비덴트는 사실 배트맨이 인정한 고담의 유일한 히어로였잖아요. 처음에는 그쵸. 굉장히 빛이 나고 순수하고 청렴 결백한 그런 힘 있는 청년 검사잖아요. 맞아. 그래서 배트맨이 사실상 내가 없어져도 제가 있으면은 고담 씨가 괜찮겠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청렴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그가 이제 항상 약간 동전을 들고 나와요. 근데 이제 동전을 이렇게 항상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뒷면이 나오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하자 했는데 항상 앞면이 나오죠. 그래서 막 자기 운을 되게 믿는 인물처럼 나오기는 하는데 알고 보면은 그 트릭이 나오잖아요. 동전이 둘 다 앞면이었다는 트릭이 나오는데 맞아요. 약간 그만큼 약간 자기 그 관념이 투철하고 자기가 옳다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다는 인물인 게 되게 잘 보여줘요. 초반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근데 이제 두 번째 너무 쉽게 타락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조커가 원래 이게 협박으로 해가지고 배트맨이 자기 정체를 공개하게 협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브루스 웨인이 그래 나 배트맨인 거 공개할게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막 하비덴트가 나가가지고 내가 배트맨이야 뭐 나를 잡아가 막 약간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 멋있었어요. 되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멋있었어요. 그렇게 멋있기까지 했던 사람이 진짜 한나절새 완전 타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배트맨이 레이첼을 구하러 갔지만 그 조커의 속임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비덴트를 구하게 됨으로써 하비덴트의 타락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레이첼을 죽게 한 건 조커예요. 배트맨은 맞아요. 레이첼을 구하지 못했을 뿐이지 죽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하비덴트의 분노는 자꾸 배트맨을 향하거든요. 여기서 그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복수는 조커한테 해야 되잖아요. 레이첼에 대한 복수는 조커한테 해야 되는데 자꾸 엄한 배트맨을 죽이려고 그러고 고든 청장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그의 심리가 어떤 거였던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왜 나를 구하러 왔어니 배트맨 오해한 거 아닐까요? 배트맨이 알면서도 레이첼을 안 구하고 자기를 구하러 온 거야. 근데 이 맥락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게 일단 이 하비덴트가 배트맨을 한번 구해줬어요. 그 기자회견장에서 내가 배트맨이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구해줬어요. 배트맨을. 근데 그거에 대한 그 뭐랄까 좀 빚이 있다고 배트맨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비덴트가. 그래서 그 빚을 갚으러 왔다. 그리고 하비덴트는 아직 모르지 않나요? 그 원래 배트맨 그와 원래 여자친구가 사실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런 좀 애정 관계가 있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애정 관계가 있다는 건 알아요. 알아요? 애정 관계가 있다는 건 아는데 왜냐면 그 레이첼한테 프로포즈했을 때 레이첼이 처음엔 약간 거절하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브루스 웨인 때문이구나. 약간 이런 장면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하비덴트가
투페이스잖아요. 투페이스라는 이제 빌런명으로 불리게 되는데 사실 그 투페이스가 사실 반 배트맨 반 조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동전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약간 처음 그 아까 그 하비덴트가 그 하비덴트한테 조커가 찾아가서 혼란 앞에선 모든 사람이 공평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비덴트를 자꾸 막 꼬셔요. 무슨 아나키가 어쩌고 저쩌고 너 뭐 할 수 있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안에 있는 어떤 악함, 광기를 되게 부추기는데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는 하비덴트가 조커한테 홀라당 약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조커랑 완벽히 동기화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배트맨 반, 조커 반이었던 마음에서 배트맨에 가까운 입장으로 살아왔는데 조커와의 그 병원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 조커 쪽, 그러니까 다른 반대쪽 얼굴의 맞아, 삶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서 약간 이제 자기 안에 악함이 깨어나면서 나는 사랑하는 여자도 잃고 또 몸도 다 망가졌는데 근데 너무너무 이 세상이 불공평한데 지금 배트맨 걔는 아직도 영웅처럼 밖에서 악과 싸우고 있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조커의 마음으로 동기화되면서 너무 안이꼽게 느껴지고 약간 이제 그냥 오히려 그 분노의 대상이 배트맨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조커화가 돼버림으로 인해서 자기의 적이 그 자기 원래 모습이었던 배트맨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분노의 방향이 완전 잘못돼 버리고 말죠. 자기 부정을 하면서 자기의 배트맨적인 그 모습이 싫은 것처럼 실제 배트맨이 싫은 거네요. 정의의 기사가. 맞아요. 자기가 원래 정의의 기사였는데 정의의 기사가 싫은 거야. 배트맨이 맞아. 싫은 거야. 이제는 싫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조커로 살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약간 그 병원에서의 그 대화를 다시 곱씹어 보면은 그 하비덴트의 그 타락하는 되게 굉장히 빠르게 타락하는 과정과 그리고 조커가 사람을 꼬시는 그 방법 맞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직관적으로 잘 보여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이제 투페이스가 이제 투페이스 빌런으로 거듭이 나는데 그때 이제 동전을 다시 보여주는데 화상을 입으면서 동전도 절반이 타 있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원래 동전은 앞뒤가 없었거든요. 앞만 있었거든요. 근데 뒤가 타면서 앞뒤가 생긴 거예요, 동전이. 그러면서 하비덴트가 원래부터 안 그런 척했지만 얼마나 이중적인 인물이었는지를 동전을 통해서 계속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커가 아닌 배트맨과 고든 청장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고든 청장 본인이 아니라 고든 청장 아들을 죽이려 하거든요. 나도 사랑하는 여자를 잃었으니까 너도 너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봐 이런 식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배트맨이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좀 구해주면서 하비를 설득하려고 하죠. 그래서 조커가 너를 택한 건 네가 가장 깨끗했기 때문이야. 그는 너처럼 깨끗한 사람도 맞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널 그렇게 만든 거야. 정신 차려. 빨리 원래 그 반의 모습으로 돌아와. 약간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데 맞아, 하비덴트는 맞아. 이제 완전 조커랑 동기화 100%가 돼가지고 그럼 조커가 성공했네. 막 이러면서 완전 이제 다 놓은 모습을 보여줘요. 맞아. 하면서 조커의 계획대로 도시에서 가장 힘있고 순수했던 이제 하비덴트가 타락했고 그리고 근데 그 과정에서 조커가 하비덴트한테 강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 꼭 나처럼 나빠져야 돼. 너 꼭 나처럼 악당이 돼야 돼. 이렇게 한 적이 없고 맞아. 그냥 약간의 불운을 가져다 주면서 약간 너가 그 불운을 딛고 일어설래 아니면 그 불운으로 인해서 타락해버릴래 하고 선택지를 주었는데 이제 맞아. 하비덴트는 후자를 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하비덴트의 타락을 통해서 조커가 이제 사회의 가장 순수하고 선한 사람들도 동전의 양면처럼 모두가 악한 면을 언제나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렇게 불씨를 지펴서 선택지만 주면 누구든지 금방 타락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하비덴트라는 캐릭터를 통해 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캐릭터일 수도 있겠네요. 누구나 다 악마와 천사를 다 갖고 있으니까 내면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했다시피 조커는 그 사람의 본성을 정말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내몰아 가지고
당연한 결과를 선택하게 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 모습. 맞아. 통달했어.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그쵸. 통달한 심리학자고 엄청 철학자, 철학자이다. 맞아. 하비덴트는 사실 백기사로 불리면서 되게 정의를 맞아요. 수호하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법을 사용해서 그 죄인들을 처벌하려는 그런 되게 정의로운 기사였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그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잃은 게 엄청난 트리거가 됐죠. 그쵸. 그의 그 반의 모습을 드러나게 한 트리거가 됐는데 그 순간마저도 사실 선택이었어요. 아프지만 또 그런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 내가 다시 열심히 하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 나 왜 이렇게 세상 불공평한 거야? 왜 나한테 다 뺏어간 거야? 이러면서 악당으로 될 수도 있는데 그쵸. 맞아. 조커는 강요는 하지 않아요. 그것도 믿었던 그 부패한 경찰들 어떻게 보면 제도와 그 법의 그 지팡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패한 경찰들이 부패함으로써 납치를 하게 돼가지고 맞아. 내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내가 수호하고자 했던 것이 이거인가 이런 되게 자괴감도 많이 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커의 말이 좀 더 내가 이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다. 확실히 그래서 맞아, 동전을 던지잖아요. 맞아.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50대 50이라는 말은 이제 그 이성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운에 맡길 거야. 운에. 근데 약간 이런 장면을 보여줘요. 그 투페이스로 각성해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차 뒤에 타는데 그래서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널 살리고 뒷면이 나오면 죽일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앞면이 나와요. 넌 운이 좋네. 그리고 또 던져요. 뒷면이 나와요. 하지만 너의 운전기사는 아니야. 이러면서 운전기사를 죽이면서 다 같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네. 맞아. 약간 이제 그 동전이 이중성도 보여주지만 약간 하비덴트가 악한 그 모습으로 각성하고 나서는 그냥 그 자기 고집불통 그 운도 뭣도 상관없다. 이제 나는 그냥 완전한 악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도 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동전을 계속 던지거든요. 근데 맞아. 그것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래요? 안 죽이는 거 나왔는데 다 죽여버리거든요. 한 5명인가 죽였다고 나와요 나중에. 동전을 던지긴 하지만 답정 넣어요. 죽일 때까지 던지면 되니까. 언제 나오지? 그래서 죽이는 거 나올 때까지 던지고 뒷면 나올 때까지 던지면 돼. 약간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완벽한 배트맨에서 완벽한 조커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저는 이게 이 하비덴트라는 사람이 좀 마음이 중심이 좀 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게 동전을 처음에 던질 때도 앞면에 있는 동전을 원래 던졌을 때도 자기의 운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동전을 통해서라도 위안을 받고 싶은 거죠.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어쨌든 무조건 앞면이 나오는 동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신이 돼가지고 자기가 항상 이제 뭐 어떤 선택을 할 때 앞면이 나오면 항상 이제 안심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앞면이 나오게 설계해놨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안심하고 가다가 이게 결국 이제 조커가 딱 건드리고 그게 이제 진짜 트리거가 돼가지고 그 진짜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선택의 지점에서 마음이 강한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이면 좀 제대로 된 정의로운 선택을 할 텐데 좀 그동안 마음이 많이 운을 많이 좀 따르고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더 악당화가 되지 않았나. 맞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이중성과 플러스 약간 주관이 없는 모습이 앞에 보여져요. 맞아. 근데 그걸 조커가 정확히 간파를 하고 이렇게 그냥 하비덴트는 아주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죠. 겉모습은 좀 강해 보이는데 속은 어린아이 같은 느낌.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우리 리얼 주인공 배트맨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배트맨은 사실 이제 아까 그 배트맨 비긴즈랑 이어서 이제 쭉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왜냐면 배트맨 비긴즈에도 나오고 다크나이트에도 나오는 게 배트맨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쭉 넘어오는데 그가 이제 조커와 계속 대척을 하죠. 그런데 이제 조커를 죽일 만큼 패도 결국 계속 그를 죽이지 않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또 한 번은 그 길거리에서 대치를 하는데 배트맨이 조커를 죽이려고 그 배트맨 오토바이를 타고 전속 질주를 해요. 근데 조커가 그걸 보고 그래 날 쳐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그걸 못 쳐요. 그걸 못 치고 혼자 또 고꾸라집니다. 고구마. 조커는 또 알고 있었다는 듯이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막 껄껄 웃고 그러는데 맞아. 또 막 취조실에서 조커를 팰 때도 막 죽일 만큼 패고 막 사람들이 어떡해 이러는데 결국 못 죽이죠. 거기서도 못 죽이고 건물에서 대치할 때도 못 죽이고 거의 한 3번 4번을
때리기만 때리고 또 못 죽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 살려줘.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아까 앞서 얘기한 배트맨 비긴즈부터 이어져 오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살짝 좀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쁘면 죽여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신념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면 사실 죽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이렇게까지 조커를 못 죽이고 그런 신념이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떤 논리일까요? 아니면은 어느 순간 사람을 못 죽이게 되어버렸나? 본인이? 7년의 시간은 감춰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근데 이런 답답함을 되게 조커가 많이 해소를 시켜주는데, 조커가 치조실에서 You complete me라고 하잖아요. 넌 나를 완성시켜 말하면서 배트맨을 이렇게 열받게 하는데, 그것도 되게 명장면이죠. 그리고 그 빌딩에서 최후의 결전 벌일 때도 너는 나를 절대 못 죽여. 그 가짜는 정의감 때문에 나 절대 못 죽여 말하면서, 나도 근데 너 안 죽일 거야. 왜냐면 난 너랑 싸우는 게 재밌거든. 우리는 이렇게 평생 같이 싸우자.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조커가 배트맨을 갖고 놀아요. 자기를 못 죽이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맞아. 조커를 갖고 노는데, 여기서 저는 어떤 해석을 했냐면, 보통 사람들은 다 하비덴트 같아요. 그러니까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면에 천사와 악마가 있고 어떤 트리거가 되면은 언제든 악당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맞아. 네. 하지만 조커와 배트맨은 하비덴트나 그런 평범한 사람들과 완벽히 다른 게, 조커는 완벽히 악이고 배트맨은 완벽히 선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중성이 없는 인물들이에요, 사실상. 그것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 하비덴트로 보면 되고, 근데 그래서 이 이중성이야말로 약간 세상을 완성시키는 거라라고 논란이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하비덴트 같은 애들은 이미 완성돼 있어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조커랑 배트맨 같은 애들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선과 암, 그 악. 그래서 그 둘은 같이 있어야 완성이 된다. 약간 그러니까 반반이다. 그 둘이 합쳐져 있어야 완벽해진다. 약간 이런 거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배트맨을 더 답답할 정도로 선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둘이 완벽해지니까. 여기서 만약 배트맨이 약간의 이중적인 모습, 약간의 악한 모습, 조커를 죽여버리는 모습 이런 게 나왔으면은 아마 배트맨은 조커를 완성시키지 못했겠죠. 근데 끝까지 그가 조커를 죽이지 못하고 답답하게 굶으로 인해서 조커의 악이 더 빛나고 배트맨의 선이 더 빛났던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조커 확실히 그게 배트맨은 할 말을 까먹었다. 계속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를 사실 처음엔 너무 답답했는데 뒤에 취조실 장면에서 둘이 대화하는 걸 보고 나니까 이래서 배트맨을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이지 않는 약간 그런 조금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저랑 그 좀 시각이 다른 게, 저는 배트맨이 그냥 단지 사람을 패는 거,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패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이 좀 악한 면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처단은 해야 되니까 생각을 했었는데, 죽이지 않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심지가 굳고 더 선의 편에, 완전한 그 선의 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해석을 들으니까 더 배트맨은 어떻게든 타락하지 않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고 악의 편에 서지는 않을 것 같고. 그거를 조커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얘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타락을 하지 않을 거야. 물론 대단한 거네. 레이첼이랑 하비덴트 둘 중에 한 명 구애하면서 갖고 놀긴 했지만 결국 그걸 갖고 놀았다고 해서 배트맨은 타락하지 않았거든요. 타락하지 않은 유일한 인간. 제 생각이 그 생각도 나요. 예전에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우리 애국지사, 그러니까 안중근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폭력 수단을 쓰잖아요.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쏘고. 근데 그런 수단들이 저는 이제 정당화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악당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침략하는 사람들이 그게 폭력 수단을 쓰면 쓸 수밖에 없는. 근데 저는 배트맨의 폭력도 정당화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아니 악당은 그렇게 막 주먹이 아니라 그냥 총을 쏘고 주기로 날려드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말로 설득해야지 뭐 이게 웃기잖아요. 이게 폭력은 폭력으로. 그러니까 고담시티라는 그 극한의 설정 속에서는
진짜 최대한 선한 방향으로 악을 처단하고 있는 거예요. 배트맨은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 선한 방향으로. 네. 폭력이 정당화되는 것 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폭력이 그나마 제일 착한 세계잖아요. 거기는 사실. 죽이진 않아. 귀엽지 뭐 약간 이 정도 세계이기 때문에 가장 귀여운 방법으로 악을 처단하고 있는 거죠. 정당방위죠. 정당방위 같아 진짜. 총을 쏘는데 나도 그러면은 어쨌든 내 몸을 방어해야 되고 저 사람들 패줘야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조커 죽여, 그냥 죽여. 진짜 착한 거잖아 이거는. 못 죽여 끝까지. 그게 바로 배트맨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극한의 히어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안 죽이는 게 더 어렵잖아요. 죽이는 게 더 쉽고. 근데 만약 배트맨이 막 악당들을 죽이고 다녔으면 배트맨도 결국에는 악당이 돼버리는. 생명을 함부로 하는. 그러니까 배트맨도 투페이스가 됐을 맞아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을 충분히 수도 가능하죠. 있는데 왜냐면은 배트맨도 충분히 갖고 놀았거든요. 조커가 그 선택지를 계속 줬어요. 근데 배트맨은 선택을 어쩔 수 없이 하면서도 계속 타락하지 않는 방향으로 스스로가 거네요. 돌아오거든요. 되게 대단한 사람으로 비춰져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배트맨이 이렇게 극한의 선함에 서 있으면서도 배트맨만의 약간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아까 하비 덴트랑 레이첼 둘 중에 한 명 구하라고 했을 때 나 레이첼 이러면서 막 갑자기 진짜 1초도 고민 안 하고 레이첼 구하러 가잖아요. 그런 장면에서 사실 하비 덴트도 중요했던 게 배트맨 입장에서 중요했던 게 내가 은퇴를 해도 고담시티를 지켜줄 유일한 후보. 이 정도로 배트맨이 하비 덴트를 되게 아꼈거든요. 지켜주려고 하고. 근데 모르겠어. 일단 나 사랑하는 여자. 이러면서 그냥 일말의 그 망설임도 없이 가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가 그냥 사람이다. 그냥 남자 사람이다. 이거를 되게 많이 보여줘요. 그런 장면을. 그러면서 뒤에 되게 앞부분에 보면은 그 초반에 개한테 한번 물리거든요. 네네. 개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막 꼬매고 수트 수선하고 이런 장면 나오는데 몸에다 상처 투성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후로 약간 개를 무서워하는 장면 보여주거든요. 거기 개 있어? 막 약간 이런 장면 보여주거든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리고 또 배트맨 가짜 배트맨들이 막 자경단 놀이하면서 하고 있을 때 진짜 배트맨 본인이 와가지고 처리하고 떠나려 그러는데 가짜 배트맨들이 막 열받아서 너는 우리랑 뭐가 다른데? 막 이렇게 하니까 배트맨이 난 하키 팬츠는 안 입어. 이런 대사를 치거든요. 저게 뭐 웃으라고 한 말인가? 농담인데. 안 웃긴데? 그러니까 그런 저는 웃었어요. 그 말 듣고. 코드가 달라서 그래. 저도 나중에 곱씹고 웃었지. 처음에는 저거 약간 대사가 왜 저렇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맞아. 근데 그런 장면을 통틀어서 보면은 배트맨의 되게 인간적인 면모를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약간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 동물한테 물리면 동물이 무서워지고 약간 가끔 안 웃긴 농담을 치면서 개그 욕심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약간 나는 하키 팬츠는 안 입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너네보다는 좀 나아. 약간 이런 우월감을 조금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하고 그런 사람이어도 야 내가 너보다 옷도 좋은 거 입고 내가 너보다 좀 낫거든. 약간 이런 우월감 한치의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되게 인간적인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게 이제 배트맨만이 가진 약간 이중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인간적인 면모로 인해서 약간 더 그 보는 사람들이 배트맨한테 더 빠져들게 되죠. 사실 조커는 그런 성각자, 통달한 면 그런 면으로 인해서 매료되는데 배트맨은 약간 이런 한 번씩 이런 바보 같은. 그리고 약간 뭐 바보 같고 그냥 막 좀 답답하고 그런 모습 그리고 막 나중에 막 자기 수트에 목이 안 돌아간다면서 맞아. 이것 좀 고쳐줄래? 이런 장면들 그런 푸핫 하는 장면들에서 또 배트맨의 사람들이 또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커는 확실히 그런 허점을 안 보여줬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허점이 없죠. 선박자니까. 완벽하죠. 자기 기준에서 완벽하죠. 사실 고담시의 예수 같은 약간 진짜 고담시를 자기는 구원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배트맨 마지막 특징은 이제 아까도 많이 얘기했던 이제 정의와 무법 사이의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히어로다. 이거를 좀 많이 보여주는데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비 덴트는 백기사고 배트맨은 다크나이트예요. 그리고 하비 덴트는 법적인 절차대로 범죄를 소탕하고 배트맨은 법의 밖에서 무력으로 악을 소탕을 하죠. 비록 죽이진 않지만. 맞아요. 그리고 하비 덴트는 자기 이름과 얼굴을 다 걸고 약간 정의의 마스코트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브루스 웨인은 배트맨 가면을 쓰고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히어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벽한 점에서 다 둘이 대치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법 밖에서 악을 처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정의로 볼 수 있을지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아까 말씀 주신 게 뭐 고담시라서 괜찮다. 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인정합니다. 네. 그럼 고담시가 아니라고 해봐요. 서울시예요. 서울시인데 딱 봤더니 우리 같은 무고한 시민이지만 그냥 좀 정치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이 봤는데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데 계속 정경이 막 유착해가지고 그 사람 막 감싸줘. 쟤 진짜 나쁜 애인데 쟤는 진짜 죽어야 되는데 이런 애가 있는데 계속 경찰이고 정치인들이고 그 사람 감싸주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그러고 있을 때 시민 중에 한 명이 좀 용감한 시민 중에 한 명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뭐 죽이면 좀 그렇지만 막 완전 불구로 만들었다. 다시는 그런지 못해 불구로 만들었다. 이러면 그 사람을 잘했다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너가 뭔데 나서냐 법이 알아서 할 건데 라고 할 것인지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건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요즘에 제 기사 같은 거 강력 범죄의 그 강력 범죄자가 뭐 이제 출소가 얼마 안 남았더라. 네. 그럼 댓글 달리는 게 아니 법이 그 사람이 좀 평생 썩게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 막 때려주고 오고 싶다 이런 얘기도 막 쓰기도 하고 베스트 댓글 보면 최근에 되게 안타까웠던 엄청 최근 기사인데 그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을 성폭행해서 감옥을 갔던 사람이 출소 이틀 만에 여중생을 또 성폭행한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을 왜 도대체 형량을 그거밖에 안 줬냐는 거죠. 그러네요. 교화의 의지가 보이고 이런 걸 계속 트래킹을 했어야지 그게 안 돼 있는데 형량이 다 됐다는 이유로 출소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한데 그거 보고 너무 화난 선량한 시민 한 명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막 때렸어. 그러면 사실 잘했다고 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이 있겠지만 그쵸. 또 잡혀가겠죠. 그렇죠. 폭행자 잡혀가겠죠. 이게 참 애매해요. 이게. 그렇죠.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배트맨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 당시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사회에서는 이런 무법자적인 사람이 이렇게 대신 악을 소탕해 주는 게 사실 어떤 정화의 기능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고담시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약에 그 예전에 히틀러가 있었던 독일 어떤 자영단이 그 시민들이 자영단을 꾸려서 히틀러를 만약 죽이러 가서 성공했다면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상상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건 정당한 것 같아요. 일제 시대 때 아까 이제 애국 지사들도 얘기했지만 그분들은 사람을 죽였지만 사람을 죽인 것보다 그 일제의 그 압제 억압 이게 우리 민족을 많은 사람들을 많이 억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 싸운 거잖아요. 나는. 그렇죠. 그것도 정당방위죠. 맞아요. 그런 것도 실제 현실로 보면 그런 사례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민화 중에 홍길동이나 임꺽정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사실 로빈후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근데 그 사람들도 사실 그 당시 뭐 조선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전 저거 막 불량배고 막 때려잡아야 되는 애겠지만은 사실 소시민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영웅이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크나이트를 보면서 아까 그런 정의는 법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법은 사실 되게 기초적인 거고 법이 결국 이퀄 정의는 아니다를 좀 배트맨 캐릭터를 통해 많이 보여줬던 법이 것 같아요.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들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걸 또 많이 보여주는데 또 이게 약간 정치와 무법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것들을 계속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휴대전화 도청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고담 시민의 모든 휴대전화를 도청해서 조커가 어디 있는지 찾는데 쓰는 장치를 만들어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보고 폭스가 놀래가지고 아니 나 이것만 하고 사직할 거야. 그래서 너 미쳤어? 약간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시의 모든 사람의 휴대전화를 도청하는 장치를 만든 거예요.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좀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소탕하고 선한 목적에 의해서라면 사소한 불법들을 저질러도 되느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클리셰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범인을 죽이기 위해서 막 불법 유턴하고 막 뭐 이런 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 맞아. 여기서 불법 유턴 잠깐 정차해 주셔야겠습니다. 뭐 딱지 떼고 막 이런 거 없잖아요. 사실 웃기잖아. 더 대의를 위해 사소한 불법은 괜찮다 약간 이런 장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영화들에 있어서도. 맞아요. 근데 뭐 이런 도청 이런 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소시민의 핸드폰 도청. 폭스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배트맨한데 그런 기술이 있으면은 경찰한테 넘겨주는 게 어떠냐. 경찰한테 넘겨주면 또 경찰이 또 유출해가지고 또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된다. 이건 내가 써야 된다. 배트맨은 자기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 내가 잘못 쓰지는 않을 거야. 무조건 이거 옳은 데 쓸 건데 이게 있어야만 조커를 잡을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 썼던 것 같은데 저는 불법과 뭐 적법 이런 기준보다도 그보다 더 높은 게 정의를 실현하는 거. 근데 그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진짜 반드시 바른 의도로 바른 목적으로 쓰면은 괜찮지 않을까? 불법이든 뭐 아니든 그게 올바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아까 뭐 자동차로 이제 추격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딱지 끊고 있는 건 웃기잖아요. 일단 잡는 게 중요하고 저 사람이 되게 강력 범죄자인데 잡는 게 중요한데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는 그걸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사람 있고 법이 있는 거지 법 있고 사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법이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융통성 맞아. 이런 교훈을 좀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들이 사실 다 옳아. 그가 옳지 않은 일을 한 적은 없는데 그 수단이 잘못된 적은 있죠. 뭐 약간의 처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 잘못된 수단을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해줘서 더 큰 대의를 이룰 수 있게 그러니까요. 법이 좀 융통성 있게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보면은 제가 책을 보진 않았는데 유명한 실험이 나온대요. 그 전철을 내가 타고 가는데 그 전철을 움직일 수 있는데 직진할 수 있고 이게 꺾을 수가 있어요. 직진하면은 5명이 죽고 다 그 철로 위에 묶여 있는 거예요. 5명이 죽고 꺾으면 1명이 죽는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실험도 나오는데 그거 답이 뭐였더라? 그거 답이 있었는데 모르겠네요. 그거 되게 기발한 답이 있었어요. 기발해요? 아무도 죽지 않는 법. 그래요? 반대로 꺾는 건가? 뭐지? 열차를 어떻게 반대로 열차를 후진하나요? 열차를 탈선시킨다. 탈선시킨다. 후진한다 괜찮네요. 그게 정의지. 아무도 죽지 않아. 그게 기술이죠. 그러니까 뭐 그것도 있고 뭐 비슷한 선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기관사 딸이 놓여 있고 치이는 상황이고 안 그러면 근데 옆으로 꺾은 비탈길이라서 승객들 다 죽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근데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우리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면서 테슬라. 이제 뭐 기술은 됐는데 제도적으로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서 나오는데 좀 어렵다라는 말도 있긴 한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로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틀면 내가 죽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AI는 사람을 칠 거야 아니면은 차가 틀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러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것까지 알고리즘을 해놔야겠네. 그렇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떻게 하실 거? 만약에 본인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만드는 기술자야. 그럼 어떻게 설계하실 것 같아요? 야 이거 틀 거예요 아니면은 어려운 거다. 지나칠 겁니까? 그러니까 틀면 내가 그렇죠. 내가 죽는 거고 지나치면은 보행자가 운전자 보호하는 방향으로 됐겠네. 그럴 수밖에 없지. 차 회사를 소송 걸 수 있으니까 운전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뭐 근데 이런 논리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람은 물체가 튀어나오면 본능적으로 핸들을 튼대요. 그러겠죠. 네, 그러겠죠. 틀게 되는데 틀겠죠. 이걸 기계도 똑같이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본능에 맡기는 거예요. 본능을 알고리즘화한 거네. 그러니까 본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사가 그 철로를 놓고 갈 때 딸이 있으면 치고 가겠어요, 딸을? 저는 어렵다고 봐요. 제가 가장이고 아빠면은 제 딸을 못 칠 것 같아요. 어렵지, 안 되지. 제 본능상 틀 것 같은데 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뭐 본능. 그러니까 뭐 본능 같은 것도 조커가 자주 사용했던 소재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처럼 어떤 질문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근데 그런 만약 이제 기술이 이제 더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상황 자체를 없애야죠. 만약에 뭐 그런 꺾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러면은 그냥
그 어떤 그 관성의 법칙도 없이 바로 일시정지할 수 있는 기술까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자율주행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막 사람이랑 똑같이 이렇게 꺾어서 박는다 막 이런 게 알고리즘화돼 있으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게 더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튀어나왔는데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너무 좀 모른다. 그럼 튀어나오면 일단 꺾는 게 알고리즘상 맞는 것 같긴 해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갑자기 튀어나온 게. 그쵸. 그걸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이제 운전대를 꺾는 그런 상황 자체를 이제 없애야 되지 않나? 맞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거는 뭐 기술자 분들에게 맡기기로 하죠. 어려워. 그러니까 철학자들도 다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답이 모르겠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지점에 있어서 배트맨을 아까 박쥐가 어떤 의미냐고도 여쭤보셨던데 맞아. 박쥐 아이덴티티를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또 악을 소탕하지만 정작 악을 죽이지는 못하고 또 철저하게 선한 히어로이면서도 사실상 완벽하게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를 약간 이중성의 그 아이콘인 박쥐로 조금 더 이입을 시키지 않았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이제 하비덴트가 죽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배트맨이 하비덴트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죠. 맞아요, 고든이 막아서요. 근데 이제 그때 배트맨이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진실만으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세상은 하비덴트 같은 영웅을 원한다. 이러면서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잠적하고 다크 히어로로 거듭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 장면도 전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장면. 저는 마지막 장면도 조금 답답했거든요. 굳이 뒤집어 써야 됐을까? 하비덴트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고담시를 구할 수 있다. 범죄자들을 다 이제 소탕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어서 나 하나면 좀 고생하면 되지. 그래서 배트맨이. 근데 사실 하비덴트도 죽었는데 하비덴트를 구해낸 것도 아니야. 구해냈으면 오케이인데 하비덴트가 죽었어. 근데 하비덴트의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조금 약간은 부정적으로 느껴진 게 약간 시민들을 지켜주는 건 좋은데 시민의 멘탈까지 지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비덴트 같이 그런 멋진 사람도 그렇게 타락하고 사람 죽이고 그랬구나 이러면서 시민들이 실망할까봐 맞아. 시민들이 실망할까봐 그거를 뒤집어 쓴 거란 말이에요. 실망할까봐.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사실 하비덴트 같은 영웅의 면모가 딱 남겨져 있으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선하게 살아갈지도 모르죠. 모르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뒤집어 쓰고 자기를 희생해야 됐을까? 그 비긴즈에서 그 이제 듀커드 리암 니슨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고담시티를 망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대요. 그중 하나가 불황이래요. 불황. 그러니까 경제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빈민들이 많이 생기고 희망을 잃어가면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또 그 다음 이어서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약간 무산이 됐대요. 왜냐하면 너의 아빠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뒷선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빈민의 손에 의해서 죽잖아요. 괴한에 의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대요. 맞아. 배트맨도 그 말을 듣고 2에서 이제 다크나이트에서 실현을 한 거죠. 내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비덴트 시민들은 보이는 걸 중요시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중요한 거죠. 보이는 게 일단 이게 뭐가 됐든 간에 이 자체가 희망이라는 거에 희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크나이트 자기가 다크나이트가 돼서라도 고담시 희망을 지켜주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꿈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맞네요. 아버지의 꿈.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트맨은 사실 극한의 선함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사실 그래 하비덴트가 나쁜 놈이 돼가지고 내가 잘 죽여서 내가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악처럼 느낀 거예요. 본인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권력을 가져가는 게 좀 악하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 더러운 거 내가 다 가져갈게. 너네는 그냥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 이러면서 약간 끝까지 마지막에 정리가 다 된 상황에서마저도 그 죄값은 다 내가 치르겠다 이러면서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좀 답답했지만 얼마나 극한의 선한 사람인지를 좀 더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아버지의 그거인지는 몰랐네요. 진짜. 그래서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영화는 되게 다채로운 방향으로 맞아요. 세상의 이중성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중성이 이제 이거의 주제인가요? 이 편의 주제라기보다 메인 소재였던 것 같아요. 소재. 메인 소재. 왜냐하면 투페이스를 통해서 개개인의 이중성을 보여주었고 그쵸. 그다음에 조커랑 배트맨을 통해서 세상의 이중성을 약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의 이중성도 계속 보여주고 예, 그건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그 안에 이중성을 끄집어내서 조합을 시켰고 그 모든 거의 기폭제는 조커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는 조커고요. 소재는 이중성입니다. 주제는 조커다. 맞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영화 얘기를 마무리해보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크나이트에서는 사실 조커를 되게 매력적으로 느낀 사람이 많은데 맞아요. 지금 사실 최근에 그 조커 스피노프 무비도 엄청난 호아킨 피닉스. 호아킨 피닉스 난리 났죠. 저 너무 성공을 거뒀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2번 봤어요, 저. 사실 좀 세계관 이어지게 보면 되겠죠. 그런 그 전 이야기가 그 조커였던 거고 그래서 이 악당으로 부활했다. 그쵸. 약간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저희 세대에서는 사실 조커 배우를 3명 정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크나이트에 나왔던 고 히스레저 배우분 그리고 그다음에 수어사이드 스쿼드 나왔던 자레드 레토 씨 그다음에 이제 조커 솔로 무비에 나왔던 호아킨 피닉스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조커가 제일 좋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솔직히 자레드 레토는 너무 좀 약했죠? 네, 좀 약하고 별로 그러니까 활약할 그게 없었어. 스토리상으로도 맞아요. 그냥 잠깐 나왔다 들어갔잖아요. 그 이미지는 좋았는데 그래도 전 2명이 그래도 히스레저랑 호아킨 피닉스가 되게 각각의 의미에서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요번에 호아킨 피닉스도 연기상 상 받았어요. 상이랑 상 다 받았잖아요. 장난 아니잖아요. 받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댓글에 보니까 등뼈까지도 연기를 하고 있다. 막 그런 얘기. 등뼈 연기 진짜 잘했잖아요. 어떤 평론가가 썼는데 호아킨 피닉스에 대해서 그 호아킨 피닉스만 나오면 화면이 이렇게 굴절되는 것 같다고 워낙 우리가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저도 영화관에서 그 대형 스크린을 봤는데 그 화면이 진짜 휘는 것 같은 느낌? 저 사람한테 온전히 몰입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와 진짜 몰입감 다 장난 아니다. 저 배우의 대단했어요 연기가. 맞아요, 잘했죠. 개인적으로 어떤 조커가 제일 좋으세요? 저는 다크나이트. 역시 히스레저를 다들 뽑으시는구나. 그냥 뭐 동기 이런 거 필요 없이 자기의 그런 나름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 좀 멋있다고 느껴져요. 닮고 싶진 않은데 멋있다는 맞아요. 닮고 싶진 않지만 저 사람의 매력은 인정.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그런 야생적인 그런 모습들. 맞아요. 그래서 히스레저 같은 경우에는 광기가 극에 달한 각성을 다 마친 조커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줬고 완전체죠. 호아킨 피닉스의 경우에는 너무 찌질하고 음침하고 이렇게 살다가 각성을 해 나가는 조커의 초기 단계를 너무 짜릿하게 보여줬고 맞아요. 그 두 개가 약간 딱 동일성상인데 저는 호아킨 피닉스를 더 좋아해요. 어떤 면이 좀 좋으세요? 저는 그 각성에 닿는 단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조커는 완성형이에요. 히스레저는 완성형 조커고 호아킨 피닉스는 시작하는 조커인데 약간 그 평범했던 뭐 어떻게 보면 그냥 하비덴트 이하의 그 평범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 악의 아이콘으로 급상승하기까지의 그 인생의 고난과 그걸 통해서 얘가 심리적으로 변해가는 과정들 그런 게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조커. 진짜.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가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다크나이트는 이렇게 조커가 미끼를 던지고 고담 시민들, 하비덴트 그리고 끝까지 미끼를 물지 않는 배트맨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비덴트가 중간에 영화 결말을 이렇게 스포일러를 한번 하거든요. 영웅으로서 죽거나 악당이 되어버린 자기 자신을 마주할 때까지 살아남거나 이런 말을 한번 하는데 결국 하비덴트는 영웅으로 죽었고 배트맨은 악당이 된 채로 살아남으면서 다크나이트가 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게 확실히 역사상으로도 많은 히어로들이 있을 텐데 진실은 끝까지 밝혀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오해받고 악당으로 그때 당시에는 나중에 뭐 진실이 밝혀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당시 그 시대 때에는 그 환영을 받지 못했던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해줬지만
당시에 뭐 지배자들이나 권력한테는 핍박받고 그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좀 오해받고 그런 사람들이. 배트맨도 좀 그런 걸 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제도가 필요한 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완벽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단체가 모여서 집단지성으로 진실을 좀 가려내야 되고. 실제 근데 지금 뉴스를 봐도 저 사람이 진짜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선한 건지 악한 건지도 잘 분간이 안 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이중성들, 제도의 필요 유무들, 그리고 맞아. 이런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들, 그리고 조커가 사실상 굉장한 선각자였다는 점, 그런 것들이 다 이번 다크나이트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조커를 계속 보고 싶어요. 영화에서 계속 그 관련 영화들이 뭐 히스레저의 조커도 솔직히 그 다크나이트 이후로 계속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못 나오고, 요번에 그래도 호아킨 피닉스가 조커를 1편을 찍었는데 뭐 이것도 2편, 3편 해가지고 배트맨하고 나중에 만나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겠죠. 근데 크리스찬 베일이 그때 너무 늙어 있겠지? 그러니까. 아쉬워요. 지금 새로운 배트맨 영화가 로버트 패틴슨 씨가 새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스포일러가 아니 그 트레일러 봤는데 너무 좀 다르더라고 기존 배트맨하고. 로버트 패틴슨 너무 그냥 핸섬 가이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거의 탐정물 같은 느낌? 그래요? 네, 그런 느낌으로 찍은 것 같아요. 완전 그 전에 배트맨하고 차별화하려고 만든 것 같아요. 인터뷰를 봤는데 그래서 로버트 패틴슨이 크리스찬 베일한테 배트맨 연기할 때 꿀팁 같은 거 좀 있냐고 알려주라고 했더니 배트맨이 혼자서 화장실 가는 법을 익혀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수트가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 화장실 가는 연습 많이 하라고 했는데. 현실적이네요. 맞네요. 현실적입니다. 그런 여담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다크나이트는 여기 정도에서 맞춰볼까요? 네, 좋습니다. 3부에서는 다크나이트 라이즈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